자, 부동산. 예. 네, 부동산에 깜짝 놀랄 만한 새로운 뉴스가 하나 터져 나왔습니다. 11호 부동산 대책 지난 10월 15일 날 나왔던 이재명 정권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 이것 때문에 지금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고 또 일부는 값이 치솟고 전세가 물량이 없어서 전세 대란 조짐이 보이고 있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11호 대책의 근간이 됐던 통계가 문제가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천하람 의원 등이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건데 근거가 꽤 상당해 보입니다. 네. 요지는 그때 그 서울 전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고 네. 경기도의 상당 부분도 규제 지역으로 12 들어가서 곳을 12곳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특히 서울 시민들 중에 특히 우리 동네가 왜 우리 동네 집값도 안 올랐는데 그렇지. 왜 그런 반발이 일었었는데 그렇지. 그 규정에 따르면 원래 지난 최근 석 달치를 가지고 그게 물가 상승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3배, 투기 과열지구는 1.5배를 초과할 경우 지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네. 굳이 그 7, 9월 통계를 적용했다. 근데 그때 7, 9월 통계가 이미 그 이틀 전에 나왔어요. 네.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 음. 그 최신 통계를 적용했으면 서울 중랑 강북 도봉 금천 네. 경기 의왕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 팔달구 등 8곳은 안 들어가요 규제 지역에. 하하, 근데 그렇구나. 굳이 7, 9월께 나오는데 그거를 애써 못 본 척하고 그 한 달 전 6월에서 8월 7일 이용해서 봐봐 얘네들 1.3배 1.5배 넘었으니 다 규제할게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은 직전 3개월 통계 이게 최신, 통상적으로 하는 건데 그리고 그 통계가 이미 대책 발표 이틀 전에 나왔는데 나와 있는데 그 10월 13일 나와 있는데 애써 못 본 척 안 본 척하고 그 한 달 전 6월에서 8월 통계치 갖고 해보니까 그걸 꾸역 9월 건 빼버렸다 다. 해버렸다. 그래서 서울을 전역을 다 했는데 억지로 꽤 맞춘 거다. 꽤 그러니까. 맞췄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통계 조작했던 거하고 뭐 별반 다를 거 없지 않느냐. 이야.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 배제했다는 의혹이 지금 일고 있고 그래서 서울시 이종배 의원 같은 경우 서울시 의원이 네. 김윤덕 장관을 뭐 고발장까지 냈다고 하는데요. 아 예. 근데 이거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서울과 일부 경기도 그 주민들이 이 대책에 대한 반발 심리나 어떻게 보면 아니 우린 집값도 얼마 안 올랐는데 왜 우리가 강남 서초 송파 대우를 받지? 그렇죠. 왜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집거래나 재건축 추진하는 단지 이런 데서 갑자기 왜 우리가 이렇게 뒤통수를 맞고 이렇게 벌벌 떨어야 되지? 네. 이건 잘못 뭐가 아니잖아. 네.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우리는 이거 제대로 통계를 적용했으면 안 들어갈 걸 굳이 집어넣네 라는 반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왜 노도강 그래서 노원구 뭐 도봉구 강북구 그다음에 이쪽에 금천구 구로구 뭐 이런 쪽에 사시는 주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집이 꼼짝도 안 해가지고 복장이 터져 죽겠는데 예. 갑자기 규제 지역으로 딱 함께 일괄적으로 그러니까 발표하기 좋으라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그런 거. 서울시 전역이다. 뭐 그러니까, 이렇게 예, 그러니까. 그 한마디 거기서 제목으로 뽑으려고 다 제목으로 뽑혔잖아요. 서울시 전역 그거 하려고 지금 근데 예. 우리가 말이죠 이런 얘기 흔히 하잖아요. 뭐 가짜 뉴스다 하는데 이거 가짜 통계 아니에요? 그러면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이밍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건 글쎄요 가짜 통계라고 왜곡 통계, 가짜 왜곡 통계? 통계? 뭐 왜곡됐으면 가짜 통계죠 뭐. 뭐 그렇죠. 통계 왜곡 논쟁이라고 지금 조선일보 기사에서는 일단 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통계 조작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 통계 조작 정치란 말도 제가 볼 때는 네이밍이 괜찮을 것 같네요. 네. 통계를 어떻게든 입맛에 맞게 넣고 빼고 못 본 척하고 그래서 그냥 쥐락펴락해서 그걸로 통계를 조작해서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 이런 취지 명백한 통계 조작이다. 뭐 통계 조작의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통계 조작 정치를 한 게 지금 이게 딱 부동산원에서 자기네가 사실은 그 전에 다 집계해서 넘겨놨습니다라고 진술이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도 쉽게 넘어가기가 어려울 것처럼 보입니다. 네. 그다음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얘기로 잠깐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예. 11월 9일이 정청래 대표의 취임 100일이 되는 날인데 그랬더라고요. 뭐 이렇다 할 뉴스가 없어요. 워낙 큰 뉴스에 묻혀서 그런 건지. 큰 뉴스에 묻히기도 했지만 예. 평소에 정청래 선생이라면 네. 그동안 취임되자마자 보여왔던 여러 가지 그 특유의 그 스타일, 네. 특유의 그 드리블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볼만 모는 게 아니라 볼을 몰고 가면서 막 사람들을 패고 가는 그 그렇지. 이게 축구인지 복싱인지 모르는 네. 그 특유의 그 드리블을 보면 예. 그 취임 100일을 그냥 넘어갈 뿐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취임 100일 날 네. 기자회견도 안 하고 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유기견 보호소를 찾았대요. 아, 그냥 그래요? 아주
웬일? 평범한 당 대표들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다 하잖아요. 했는데, 다 하잖아요. 이 양반이 오히려 안 해서 어, 왜 그랬지? 그랬더니 예. 대한민국은 뭐 주변에선 100일 기자회견이 관례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은 관례 국가가 아니라 관례 국가가 아닙니다. 아. 오늘은 말보다 일하러 왔습니다. 어. 지금은 이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아. 라고 정 대표 그 측이 부분- 말했대요. 그 부분이 핵심 같아요. 지금은 이 대통령 시간이다. 근데 그 전에 재판 중지법 때문에 한 대 맞았잖아요. 한 대 맞았죠. 예. 그리고 원래대로면 예. 대통령이 뉴욕 가서 연설하고 에이펙 끝내고 막 한참 성공하고 했을 때가 정말 이 대통령의 시간이었는데 그때도 조이대 논란 일으켜가지고 그냥 조이대 논란 일으켰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그 뉴욕 가서 연설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세미나 하면서 그때 그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나와서 동맹파가 너무 많아 이런 얘기 해갖고 예. 그때 정말 대통령실이 부글부글했대요. 네. 정청래 뭐 하는 사람 뭐 이상한 미친 거 아니야? 거의 그런 반응이었다는 그렇지, 거고요. 그렇지, 그렇지. 이번에 에이펙 끝나고도 사실은 에이펙이 잘 됐다는 평들이 많다 보니까 그 과실과 그거를 누리려고 하는 차에 정청래 재판중지법 해가지고 그냥 온 관심을 거기로 끌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좀 눈치 없이 그만 좀 해라. 그래서 그때 뒤통수를 딱 맞고 아무리 명청 교체기라고 하고 어심 이 김어준의 마음을 얻은 정청래가 무슨 여의도의 대통령이라고 했지만 역시 취임 초반의 대통령의 그 권력과 위세는 함부로 넘을 수 없는 거구나라는 거를 본인이 좀 느낀 것 같아요. 저는 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성호 법무장관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 금요일 밤 토요일 그렇죠. 그 시간대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취임 100일은 어제야. 그 다음 날이야. 예. 그러니까 이 정청래 입장에서는 지금은 정성호가 매맞는 시간이야. 내가 괜히 거기 얼굴 보이고 있다가 나까지 맞을 필요가 뭐가 있어? 정말 그런 거였다면 더 밉상이겠네. 더 밉상일 텐데. 아니 근데 딱 그 어떤 이게 시간이 맞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어. 많은 사람 밝은 빛을 받을 때는 빛을 가리고 예. 이재명 대통령이나 맞는 대통령실이 시간. 어두운 그림자일 때는 그림자를 막아주지 않을 필요. 잠깐만. 지금 검찰에다가 정성호 법무장관에다가 용산에 있는 그 참모들 그다음에 그 뒤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까지 그쪽이 지금 어수선하잖아요. 난리가 났고 그때 정청래는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럴 때야말로 신스틸러가 돼줘야 그나마 괜찮은데 좋은 일 있을 때는 신스틸러가 되고 나쁜 일 있을 때는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이라고 하면서 빠지면 예. 더 밉상일 수도 있겠는데요. 더 밉상일 수도 있겠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얘기 한 건만 하겠습니다. 쿠팡을 비롯해서 일부 이제 배송업체 그 새벽 배송에 대해서 민주노총이 그걸 금지하게 해달라는 뭐 그 0시에서 새벽 5시까지 예. 그것이 논란이 커지고 있다 뭐 이러고 쿠팡 측에서는 또 따로 뭐 입장들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예. 민노총 산하 그 전국 택배 노조가 새벽 0시에서 5시 새벽 배송 제한 네. 이거를 이제 제한해야 된다라고 발표하고 주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커졌는데 네. 당연히 이 논란에 대한 지금 가장 큰 반발은 일단 당사자들이 뭔 얘기야? 우리가 하고 싶었는데 왜 민노총 너희가 나서서 이걸 뭐 하지 말라는 거야? 네. 라는 취지의 반발이 일단 제1 반발입니다. 네. 그 쿠팡 파트너스 연합회, 쿠팡 택배 기사들 구성된 그 파트너스 연합회가 네. 있다는데요. 네. 기사들의 93%가 새벽 배송 제한에 반대한다. 네. 그래서 쿠팡 노조의 입장은 새벽 배송 제한을 하려는 민노총 움직임은 음. 민노총을 탈퇴한 쿠팡 노조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아.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노총이 예. 새벽에 일하는 그 택배 기사들 건강을 생각해서 걱정해서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민노총 탈퇴했더니 우리한테 보복하려고 이러는 거야라고 쿠팡의 그 파트너 연합회는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쿠팡에는 택배 기사 위탁 택배 기사 2만여 명, 정규직 택배 기사 6,500여 명이 일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쿠팡 노조 위원장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새벽 배송을 없애면 현장 노동자들은 임금 저하와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오히려 생존권을 위협받는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 소상공인들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소상공인 업계가 이거는 소상공인의 영업과 온라인 판로를 민노총이 막는 행위다. 아 그렇지. 그 내수가 이렇게 불안과 부진 속에서도 겨우 온라인 판매로 겨우겨우 활로를 찾고 있던 그러니까 소상공인 그분들은 예.
소상공인들은 이제 온라인에서 어떤 상품이 주문이 들어오면 그게 다 새벽 배송으로 가잖아요. 많이 내일 가죠. 새벽 7시 이전에 배달 완료.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급하게 필요한 물건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 판로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이제 물건을 많이 팔고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하면은 예. 그 판로가 막힌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겨우겨우 활로를 찾던 우리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조치다라고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쯤 되면 예. 민노총이 도대체 정말 열심히 일하는 노조원 노동자를 위하는 조직인가 아닌가? 정말 어렵게 하루하루 근근히 그 생존권을 위협받으면서 살고 있는 소상공인과 같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서민을 위하는 조직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회의하게 됩니다. 그 이제 쿠팡 새벽 배송을 제한하라. 이제 그 민노총 주장이잖아요. 예. 그거를 지지하는 그런 글을 어떤 신문이 썼대요. 아 그래요? 그 이제 평론가가 뭐라고 했느냐? 야, 당신네 신문들도 새벽 배송하고 있어. 그러네요. 그러네요. 어? 당신네 신문부터 오후 배달로 해. 그러네요. 참고로 지금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대부분의 신문들은 특히 중앙지의 경우에 문화일보를 제외한 모든 신문이 조간 신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문이 새벽 3시부터 배달되기 시작합니다. 예. 3시에 각 지국에 이제 신문이 오고 그때부터 이제 신문을 가지고 가서 배달을 시작하죠. 그러니까 쿠팡의 새벽 배송하고 거의 동시간대에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새벽 네. 배송하시는 분들이 새벽이가 오히려 교통도 안 막히고 네. 마주치는 그 입주민도 맞습니다. 적고 아무데나 주차하기도 쉽고. 주차하기도 쉽고 예. 오히려 그리고 새벽 배송이라고 그 단가는 조금 더 높이 쳐주고 예. 오히려 본인들이 그때 저 그 배달하고 배송하는 게 훨씬 더 마음도 편하다. 네. 왜냐하면 또 그분들 중에는 여러 가지 그 성격 외향이냐 내향이냐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주민들 마주치는 게 좀 불편한 그렇죠.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그분들은 새벽에 그때 그냥 사람들 안 마주치고 배송하는 게 더 마음이 편한 분들도 계신 거예요. 네. 심지어 이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중에 자영업 이걸 문을 닫을 수는 없고 왜냐하면 문 닫는 순간 그 수많은 빚과 이 수많은 이 시설비를 다 그냥 떠나야 되니까 어떻게든 이 문은 열고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시는 분 중에 또 새벽 배송하는 분도 계신 거예요. 예. 이런 저간의 사정을 정말 살펴보지도 않은 채 새벽에 그렇게 배송을 하면 암 걸린대요. 새벽 배송은 막아주세요. 법으로 이거 막아주세요. 이게 민노총이라는 이름을 단 문패를 단 그 노조 소위 노조 단체가 할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네, 여기까지 여러 뉴스를 여러분께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니 해도 11월 한 달 의외로 11월 한 달을 그 우리나라의 어떤 사법 체계의 근간을 뿌리부터 흔들어 버리는 사건이 지난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 새벽 사이에 터져버렸기 때문에 대장동 일당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 항소 포기 사건, 항소 포기 파문, 항소 포기 후폭풍, 항소 포기 게이트가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국회가 열심히 다음 달 12월 2일까지 예산안에 대해서 이제 일을 해야 될 그런 시기인데 갑자기 예산은 두 번째 사안이 되고 항소 포기가 그 첫 번째 안으로 가장 뜨거운 지금 논란이 되고 이게 지금 일파만파 지금 이 시간에도 검찰도 부글부글 끓고 있고 우리나라 법조계가 지금 온통 시일야 방송대국을 한 목소리로 쓰듯이 지금 들고 일어나서 있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거학횡재란 말씀 자주 드렸는데 이렇게 거학이 딱 5,700억, 1,000억, 수천억 이렇게 딱 숫자로 횡재하는 모습을 이렇게 빨리 보여줄 거라고는 저마저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 김광일 선배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한 말씀이 혹시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 왜냐면 좋아요를 눌러주셔야 이게 더 많은 분들과 공유하는데 큰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쨍틀다를 아직 구독을 안 하셨거나 알림 설정 안 해놓으신 분은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린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와 관련된 속보를 가지고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